안녕하세요, 유현재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관련된 법적 쟁점들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린 사례는 관리인을 무시하고 관리단 집회를 독단적으로 개최하려고 했던 관리업체 측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약 일주일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판결입니다. 이번 사례에 관한 법원 판결문입니다. 해당 주문을 보면 저희 강혜용 변호사님이 수행을 하셨고, 제 2항 주문을 보면 채무자 주식회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구분 소유자는 24년 1월 개최 예정인 별지 2안건 목록 기재 제1호 내지 8호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은 원래 굉장히 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단 집회 개최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주말 중에 접수를 해서 월요일에 이제 사건이 배당이 됐고요. 그 다음 날에 바로 신문기일이 열렸고,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정된 관리단 집회가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3일 만에 급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역은 가상의 사례로 꾸미기 위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소재 약 2,000여 개의 호실이 있는 집합 건물입니다. 구분 소유자 A, 저희 의뢰인인데요, 23년 6월경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시청에 관리인 선임 신고도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업체에 인수인계를 요구했으나 관리업체는 거부했고요. 관리업체에 업무 종료 통보를 하고 퇴거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를 하고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까지 무단 점유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행사와 관리업체에는 몇몇 구분 소유자들과 함께 관리인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에 대한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도 제기되었고요. 시행사 및 관리업체 측은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를 안 하고 몇몇 구분 소유자들을 내세워 독단적으로 관리단 집회 개최를 추진했습니다. 본 사안의 건물은 정말 규모가 큰 지식사업센터였습니다. 그만큼 건물 관리에 관한 이권 규모 자체가 크고 이해관계자들도 많아서 분쟁 양상이 매우 격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분 소유자 A가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지였습니다. 관리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관리인만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니까 관리인에게 소집 요구조차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이 경우 개최 금지 사유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구분 소유자 A를 선임한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라면 관리인이 부존재한 것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은 법원의 소집 허가 결정을 받지 않고도 관리단 집회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이 무효면 관리인이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라면 개최 금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개인들의 자유이고,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지 말지는 단체 내부 분쟁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문제가 있는 관리단 집회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관리단 집회의 효력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를 사전에 아예 개최하지 못하도록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원으로서는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원이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인데요, 하자 있는 집회 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 소송에 의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집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판단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법원이 개최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집회 개최에 대해서 사후적인 권리 구제 방법으로는 권리 구제가 어려울 정도로 집회 자체가 위법성이 명백하고 중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대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됐을 때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연속해서 초래될 그런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팀은 이 사안에서 구분 소유자 A 관리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구분 소유자 A가 관리인이기 때문에 소집 요구나 법원의 소집 허가 없이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매우 강조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단 집회가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다른 소송
사정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법률적 분쟁이 연속해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결국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인용해서 시행사와 관리업체 측이 주도하는 관리단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결정문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채무자 주식회사 구분소유자죠. 구분소유자에 의한 이 사건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다. 그래서 이 사건 임시관리단 집회 개최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소명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던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채권자 땡땡땡 구분소유자 A죠.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종전 관리인 선임 결의가 23년도 6월에 있었다. 두 번째, 이 사건에서 구분소유자 A에 대한 종전 관리인 선임 결의 효력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거나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효 사유도 없고 취소도 안 됐다. 라고 본 것입니다. 채권자 땡땡땡 구분소유자 A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소유자 A가 당연히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즉 가처분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을 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 적법하다면 관리인에게 소집 요구를 해야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3번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은 우선 구분소유자 A에게 관리단 집회에 소집을 청구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에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 땡땡땡은 관리단 집회 소집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관리단 집회 소집과 관련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개최되는 관리단 집회는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보신 것처럼 관리단이 구성된 후에 관리업체 측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선출 절차가 무효 사유가 없고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의 지위를 무시하면서 관리업체 측은 관리단 집회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관리단 집회는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이어서 그 절차적 하자는 명백하고 중대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단 집회에서 과반수 이상 표를 모으기만 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후 관리인에 대한 해임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관리단 집회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 사례에서 관리인은 저희와 함께 개최금지 가처분을 성공시켜서 관리업체 측이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후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건물 관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례와 유사한 분쟁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직접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